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소한 12월 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달에는 그렇게 큰 일들이 없었어요. 12월이랑 비슷하게 아무래도 적응기인 것 같다 보니까 별로 큰 일들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니느라고 조금 바빴어가지고 전 내일도 여행을 갑니다. 이제 드디어 4개월 만에 가족들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서 같이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12월은 되게 여행으로 바쁘게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끝나고 또 여행이 있어서 총 20일간 거의 집에 있지 않고 여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방 청소도 하고 이제 음식물도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다시 잘랐습니다.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가족들 만난다고 좀 더 잘랐어요. 아마 엄마가 보면 중학생 같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12월 일기라기보다 그냥 여행 에피소드들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로코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로코 영상 절반을 다 날려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화면에 담기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일단 제 개인적인 것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모로코에 가서 새똥도 맞아보고 낙타침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일단 모로코는 솔직히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인종차별도 일단 너무너무 심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날 모로코 여행 갔다 온 친구도 너무 심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많이 나쁠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었고, 그리고 정말 화면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저희 버스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봐요.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 차 내부 말고 차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 뒤편에서 이제 배기가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밑에 공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바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총 8명의 남자아이들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얼굴 애들 막 이렇게 시커멓고 기름때 묻어있고, 근데 그 공간에 8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아이들이 저희한테 위협을 하진 않았으나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하는 것 같아요. 걔네도 아무렇지 않게 같이 관광지에 내려서 셀카 찍고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혼내는 사람들이 없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으나 이제 문제는 이제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오는 국경에서였습니다. 국경에서 애들이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고 한 거죠. 돈도 없고 뭐 여권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경찰이 버스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버스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버스 외부를 뜯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 한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저희 가이드도 그렇고 더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있는 바닥, 통로 바닥에 내부를 그 드라이버로 해서 뜯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건 포기했었고, 그리고 저희 버스에서 나온 남자애 한 명이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니까 그냥 그 국경 쪽으로 막 뛰어간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잡고 때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화 충격, 컬처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 또 어디서 보겠냐마는. 근데
저랑 달리 다른 날 여행 갔다 온 친구는 인종차별은 심했으나 그런 버스 같은 일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비록 여행사를 꼈지만 저 혼자 간 여행이었습니다. 제 생일 겸 해서 혼자 처음으로 도전한 유럽 여행이었는데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외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패키지 여행은 점심 저녁을 주지 않아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여행이었고 일정표를 나눠주지 않아서 제가 일정을 알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스페인어로 설명을 보통 해주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탈리아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도 친구도 1명 만났고요. 그래서 넷이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인도 친구는 일을 하고 계시는 30대 분이셨고 나머지 이탈리아 친구 2명은 제 또래였습니다. 1명은 교환학생, 그다음 1명은 이제 일을 하러 온 이탈리아 친구였는데 일단 그 친구들은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탈리아랑 스페인어랑 좀 많이 비슷해서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1명은 저한테 영어로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되게 저한테 궁금한 점도 많고 그래서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명 친구는 저한테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먼저 저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고 먼저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낯가리던 친구도 나도 그래서 영어를 못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저한테 낯을 가렸던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걔네가 한글에 대한 것도 신기해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더 친해지고 한글로 자기 이름 써달라고도 하고 걔네가 요리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많이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여행을 하면 그래 가서 친구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만나보면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저도 안 맞는 외국인들도 만나봤고 했는데 되게 잘 맞아서 너무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패키지 마지막 날 이제 밤에 클럽 투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클럽을 가보게 됐는데 그것도 유럽에서 그 코스가 클럽 3개를 가요. 그래서 첫 번째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독일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 여행객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너 한국인이냐? 나 한국인한테 되게 관심 많다. 뭐 이런 얘기 해서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yes 계속 이러고 그냥 영어로 몇 마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 클럽 갔다가 3번째 클럽을 갔어요. 근데 그 3번째 클럽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또 만났는데 또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불편한 티를 냈는데 점점 저한테 막 뷰티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이탈리아 친구가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 남자친구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줘서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막 손 대고 이런 게 되게 불편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소리 질러주니까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남자친구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릴렉스 하라고 나는 그냥 친해지려고 한 거라고 라고 말은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럽이 끝나고도 그 친구랑 계속 그 남자 얘기를 하면서 진짜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여행을 하면서, 물론 여행을 하면서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간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또 여행의 질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모로코랑 포르투갈 둘 다 패키지였지만 저는 모로코가 좀 더 알차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 패키지는 솔직히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르투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종차별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고, 근데 희한하게 음식에 고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쌀국수 먹을 때 넣는 고수. 네, 그래서 실패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포르투갈은 굉장히 정말 추천하는 여행지고,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포르투갈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외국인 친구를 또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어를 5년 배운 것 같아요.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한국 여행도 한 3-4번 갔다 온 친구인데, 네. 처음 진짜 9월에 왔을 때는 그냥 외국인 친구가 엄청 많아야 되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잘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친구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또 교수한테 당했습니다. 제 과 교수님이, 이거는 이제 영어과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영어 수업이고, 근데 그날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팀플이었고 10분 동안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제 친구가 수업에 안 와서 저 혼자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제 뒤에는 제 파트너가 있고 그 파트너는 외국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과 교수님인데 갑자기 스페인어로 막 하시더니 딱 저를 가르치시면서 너 이거 알아듣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듣진 못하니까 그냥 no 이랬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스페인에 왔으면 스페인어를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그런데 또 짜증은 나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짜증이 나서 발표를 긴장을 안 해서 너무 잘 맞췄어요.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지적을 안 받았죠. 발표에 대한 지적을.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발표를 좀 잘했나 봐요. 저만 대본을 안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 안 받았었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발표 너무 흥미로웠다고 조금 태도가 되게 호의적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러고 끝나서 수업 끝나고 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저희 반 외국인 여자애가 저를 붙잡더니 저한테 Are you ok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괜찮다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응? 이랬는데 교수가 나빠서 그래. 너가 이해해. 아까 너가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하는 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처음 본 저희 반 친구가. 그래서 그 정도로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되게 고마웠고, 그 친구들도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언어교환 때 새로 사귄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라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 살면 치나라는 너 중국인이야, 너 중국인 이런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 가면 양키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해봐서 그래
라고 되게 착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치나라는 말이 놀리는 말일 때도 있지만, 네, 진짜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도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을 간 건데 그런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종차별 당해보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한국도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무의식 중에 했을지도 모르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말이 왔네요. 이제 다들 나이를 한 살씩 더 드실 것 같은데,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에도 모두들, 저 또한 2019년에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